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자, 해설자, 촌장 달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두 인물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잠시 설명할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목을 극적 장치의 효과라고 했어요. 1인 2역하게 만들었다는 거.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촌장과 해설자를 동일 인물로 만들면서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몰입해 나가는 상황에서 해설자로 나왔던 인물이 갑자기 촌장이요 하고 딱 나타나니까 그게 반응돼. 이게 뭐예요? 라는 거죠. 자, 의도적으로 몰입을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객이 거리감을 가지고 이 극 자체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극은 어떤 모습을, 어떤 사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독재 정권이요. 독재 사회의 모습을 이 극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촌장의 모습이에요.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자, 첫 번째, 옷차림, 검은 옷차림. 여러분들 조폭 영화 보시면 두목들은 어때요? 멀쩡하게 생겼고 검은 옷차림으로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 옷차림은요, 앞에서 말했지만 촌장은 권력자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검은 옷차림을 통해서 권력자,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여러 사람과 이익을 공유해요? 아니면 자기 혼자 쳐 드시려고 해요? 보통 자기 혼자 쳐 드시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을 검은색으로. 자, 그 다음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이것들은 겉으로는 되게 젠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어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부하도 훅훅 이렇게 찔러 죽이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렇죠.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라고요. 처음에 사기꾼들이래요. 다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못된 분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수고하시는군요. 파스쿠님.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라오고 했던 곳이죠.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딸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리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는 곳에 자기 혼자 허허 가가지고 허허허 my strawberry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딸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람들을 거짓으로 공포를 떨게 만든다고, 접근 금지시켜놨다고. 그래서 거짓과 부당한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자, 편지는 누가 보낸 거예요? 파수꾼 다가 보낸 진실을 알리기 위한 편지예요. 그러면 진실을 알리면 권력자의 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라고 표현하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진실을 알리기 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추억을 상기시키는 편지다라고 표현하면서요. 되셨습니까? 파스꾼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겉으로 온화한 척, 젠틀한 척 하는 거예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였습니다. 이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 치여 있다라고, 잡혀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의 의미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 찔레 넝쿨 미치던가요? 나 드디어 잡는군요. 자, 파수꾼 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촌장이 없는 이리가 잡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파수꾼 나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파수꾼 나가 그쪽으로 퇴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편지요.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 때문에 여기를 온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진실이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진실을 알 수 없게 나를 퇴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파수꾼 나와 단둘이 있기 위한 거짓말이라고요. 이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라를 계속해서 열심히 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촌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편지 네가 보냈니? 이렇게 막 흔들어 보이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하고 본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수업할 때 주제문이 뭐였어요?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럼 파수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실을 향한 열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 다와 촌장이 이제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드러나느냐면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보여준다라고요. 그러니 파수꾼 다를 촌장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즉 촌장이 다를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에 유의하면서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자, 여기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권력자는 칭찬할까요? 짜증을 낼까요? 아, 짱나네. 짜증 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진실된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불쾌감이라고요. 아, 이 자식 봐라.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 반어적.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온화한 표정을 통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You 뒤져스 이런 거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제3의 인물이 있는 겁니다.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얘가 진짜 불쾌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실이 이제 새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자, 이게 뭐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이 진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굉장히 짜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자, 도끼까지 들고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도끼 들고 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때려 부시겠죠. 즉 다한테 위협적인 상황을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네 탓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 너 때문에 여기가 다 망가지고 내가 이 도끼에 의해서 어떤 위해를 입을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이 된다는 거죠. 이 발언을 통해서 다를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론 내 탓은 아니다라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다로 하여금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로 빌드업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다 때려 부술 거래 나도 죽이겠지 이렇게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자, 이거 뭐였어요? 진실요. 진실이 밝혀지면 다 때려 부순다고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자, 아까 딸기가 뭐였어요? 어떤 이익인 거죠?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의뢰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성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되거든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지금 뭐예요? 회유하고 꼬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팻말 밑엔 딸기가 있다. 자, 이 팻말은 어떤 팻말이에요?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이에요. 즉, 이리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 그곳에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많은 이익을 상징하는 딸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팻말이 상징하는 건 뭐? 거짓 명분이라는 거죠. 거짓. 사람들을 여기에 못 오게 하려는 거.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딸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진리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 진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다. 되셨나요?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이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진실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 얘가 하는 건 뭐예요? 구라치고 있다라는 거죠.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게 거짓말을 하고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대요. 자, 예의 말하기 방식 이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 자신한테 유리하게 생각한다고요. 사기꾼의 기본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독선적 태도. 독선적 태도를 보이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다가 넘어가지 않아요.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냐고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쓸쓸한 곳에서 사람이 여기서 보낸다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헛된 두려움에 시달린다라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의 이 말은 그때 당시 어떠한 현실을 비판하는데 어떤 현실이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공포감 조성하는 그 현실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되게 뻔뻔하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다. 없으니까 당연히 안 물렸겠죠. 그래서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 마을에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개 어이없죠. 자, 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느냐? 거짓으로 만든 경계심요. 이리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경계심을 가진 거죠. 그 다음 그것으로 통해서 마을에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해야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이 뭔 개소리를 또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자,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없는 걸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 어떠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거 헛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고귀하게 희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희생이 고귀함을 내세워서 자신이 한 거짓말이 유용하다, 쓸데가 있다라고 뭐하고 있는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거짓말도 때론 유용하단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즉 네가 사실을 전부 다 말한다면 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고요.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즉, 진실이 밝혀졌을 때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지금은 아예 뭐 한다? 협박하는 말하기 방식을 활용해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계속해서 촌장이 설득하지만 얘는 지금까지는 설득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겠다.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보통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촌장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면서요. 아주 교활하겠죠?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눌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이에요.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건 뭐예요? 자기 잘못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겠네요. 그런데 이 잘못 시인이 진심에서 우러났을까요? 아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기꾼의 전형인 거예요.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외치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죠. 지금 거짓말로 계속해서 회유하고 있어요. 이젠 됐어요. 안심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이런 거죠.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이거 지금 뭐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본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설득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촌장은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자, 지시문이에요. 그러면 촌장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기시키는 의도가 뭘까요? 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뱀처럼 혀를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얘는 교활하고 위선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는 뱀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확인된 사실 아니에요.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자꾸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사실이 밝혀진 그날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인 이 말만 들어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살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공포심도 들고 저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촌장은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일단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에게요. 바스콘다에게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 살인이라고요. 이제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넘어왔다 싶으니까요.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막 이렇게요. 끔찍해. 넌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겠지? 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이 말하기는요. 다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의도했다고 확대 해석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나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는 거죠. 그러면 순진한 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